자, 어저께 했던 것부터 볼게요. 잘못 썼다. 에이, 어차피 틀렸구나. 네, 됐습니다. 주사위를 n번 던져서 n번째로 나오는 수를 kn이라고 한대. 어차피 주사위를 던지면 6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지? 근데 숫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지? 근데 그걸 다 곱해서 곱한 것에 1의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 무슨 말이냐? 이거 곱하면 1의 자릿수는 얘네들만 보면 되니까, 그치? 간단한 거지, 보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앞에 엄청나게 큰 수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더 학년 올라가고 배우는 확률 문제를 조금 변형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어.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경우의 수가 음수잖아, 그지? 잘못 냈어요. 순서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 됐어. 요거는 디귿을 위한 거니까 기역, 니은 해치우고 디귿을 갈게. 그러면 기역부터 볼게요. 홀수인 경우는 생각을 해봐. 여기에 숫자들을 곱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우선 하나라도 짝수면 곱하면 짝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올 다 홀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씩 있겠죠. 세 가지. 그러니까 3의 n승이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두 번째 x10입니다. 10. 10개를 곱하라고. 10개를 곱했을 때 그놈이 5의 배수인 경우, 뭐 말도 안 돼. 이건 당연히 틀렸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감안하고 보시고 5의 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5의 배수는 위에서 말한 홀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10개인데 홀수야. 근데 잘 봐. 홀수라고 하면 여기 1, 3, 5들인데 1, 1, 3, 3, 1, 1, 5 곱하면 1의 자릿수가 5가 나옵니다. 사실은 x10이라고 하면 사실 5의 배수라고 해도 되고 그냥 5인 경우로 해도 돼. 사실 같은 말이 되니까. 어차피 1의 자릿수에서 5나 10이 나와야 되는데 0은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가 빠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 5인 경우로 바꿔야 되는 거야. 수정하다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양해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5로 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곱하면 9가 되기 때문에 5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5가 안 되면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곱했을 때의 결과가 문제가 그러니까 이상해지는구나. 그렇구나. 네. 오케이. 다시 할게. 자, 그래서 5로 바꿀게. 그냥 사실은 이거 5에 배수면 0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지금 자연수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5가 하나라도 있으면 곱하면 5가 나와. 2개 있어도 당연히 자 9고요. 이거 5니까 다시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취지는 뭐냐? 5가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뭐 중에서? 홀수 중에서. 그러니까 3의 10승. 이건 뭐야?
홀수만 다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근데 홀수 중에서도 1, 3, 5 중에서도 1, 3만으로 구성된 녀석들은 어차피 1은 곱해봤자 계속 의미 없으니까, 그지? 3의 거듭제곱을 해보면은 3의 1승 3, 9, 7, 1, 81, 243. 이 세상의 모든 거듭제곱들의 1의 자리 숫자들은 규칙성이 있어요. 보통 사이클이 4번, 주기가 4번 내지는 2번이야. 뭐 6번, 7번 되는 경우가 없어. 자, 예를 들어 7도 7, 7, 7에 49, 9, 7에 63, 3, 7에 21, 다시 7 되죠. 심지어 이렇게 더하면 예뻐져.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거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홀수들이 나오는 경우 중에서 여기에는 5가 10개 다 있는 것도 있을 거고 3개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5가 1개도 없는 것도 있겠지, 그지? 그 중에서 1, 3만으로 만들어진 녀석들을 빼주면 당연히 5가 적어도 하나는 곱해진 홀수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낸 겁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수정해드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자, PN이라는 녀석과 QN이라는 녀석의 경우의 수가 같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PN과 QN이 뭐냐? PN은 저렇게 곱한 것의 1의 자릿수가 1 또는 9가 되는 거야. QN은 저렇게 곱한 것의 1의 자릿수가 3 또는 7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1이나 9나 3이나 7이라는 이 네 숫자들의 규칙성은 홀수이면서 5가 아닌 홀수들이지. 그렇다면 나오는 숫자들이 1, 2, 3, 4, 5, 6, 7 이렇게 3, 4, 5, 6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짝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런 숫자는 발생될 수 없고요. 5가 하나라도 있으면 5가 나온다는 것도 니은을 통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야. 이것도 틀렸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저렇게 나오려면 계속 1과 3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막 곱하다 보면 뭐 3의 거듭제곱을 하면 3, 9, 9, 3, 27, 7, 3, 21, 다시 3. 그러니까 3, 9, 7, 1, 3, 9, 7, 1 요놈들만 나온단 말이야. 3이 몇 번 곱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해봤으면 알겠지만 직접 써서 하기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어저께 했던 귀납적 추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뭐 어저께 귀납적 추론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해봤으면 알겠지만 들을 땐 알겠는데 이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이후에 더 드릴 겁니다. 자, 귀납적 추론의 틀은 항상 뭐냐? 처음에 어떻게 틀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 틀은 우리가 잡는 귀납적 추론의 틀은 두 가지였어. 시작을 잡는 방법과 맨 마지막을 잡는 방법이 있었는데 얘는 마지막을 잡아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 거야. 어찌 해서 이 숫자들을 곱해서 1의 자릿수를 확인해 볼 때 봤더니 n번째까지 숫자를 곱한 결과가 1이나 9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어찌해서 곱한 결과가 3이나 7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 3을 몇 번 곱했냐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Pn 플러스 1, 그러니까 소위 19가 나오는 Qn 플러스 1, 소위 37이 나오는 상황이 되려면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뿅 넘어가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숫자를 한 번 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곱한 숫자가 2, 4, 6이 나오면 안 되겠지. 5가 나와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더 나온 숫자도 1이나 3이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자, 1, 9가 나왔어. 뭐 짜라라 곱한 거 뭐 몇백만인지 몇 억인지 몇 조인지 몇십인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1이 나왔어. 곱하면 얘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 3, 7이 나왔어. 3이 나오면 3, 3은 9, 7, 3은 21. 다시 이렇게 나오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Pn 플러스 1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어느 몇 가지인지 모르겠지만 Pn 가지만큼의 1 또는 9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이 나오면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당연히 Pn 플러스 1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얘와는 전혀 다른 2라인을 타고도, 그러니까
n번째까지 더한 숫자들을 다 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7인 상태에서 3이 나오면 다시 또 1의 자릿수가 19가 나오니까 pn 플러스 1인 상황이 나오니까 3이 나오는 경우에서 하나죠. 더해주면 이게 바로 n 플러스 1번째의 1의 자릿수의 결과가 1 또는 9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이번엔 얘로 볼게요. 자, 이게 나온 상태에서 3을 곱하면 1, 3은 3, 9, 3은 27. 여기로 갈 수 있겠네. 또 이렇게 1이 당연하지 뭐 1 나오겠죠. 근데 이 상황은 좀 전에 노란색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qn 플러스 1은 qn에다가 1을 곱한 거랑 pn에다가 1을 곱한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pn 플러스 1은 pn 더하기 qn이고요. qn 플러스 1도 pn 더하기 qn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이디어가 좀 어렵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19랑 3줄을 주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선생님이 잘릴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아이디어야. 저런 식으로 틀을 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내가 수능에 나왔던 그러니까 수능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썼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이건 뭐 지울게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1인 1실에 투숙시켜서 위층, 아래층 각각 n칸씩 총 합쳐서 2n칸이라고 했고요. 남학생은 X로 표시할 거고 여학생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 그냥. 그리고 그릴 땐 저 중간에 복도는 그냥 없애버릴게요. 그랬을 때 이제 없앴어. 요렇게 빨간색이면 이웃한다는 얘기였고,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이웃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는 붙어 있지 않도록 해가 조건이었어. 그래가지고 저 조건에 맞춰서 위아래 n칸을 채우는 것의 경우의 수를 문제에서 AN이라 했다. 그래서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관계식 문제는 아닌데 뭐 그냥 저렇게 돼도 될 것 같아서 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랬고 어제 했던 그 녀석들도 그렇고 여기서는 봐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를 또 구별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작으로 잡을지 끝으로 잡을지 뭐 두 개 다 괜찮은 방법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좀 전에는 끝에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는 시작하는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또다시 시작은 결국 X는 이웃하면 안 되는, 이건 불가능이고 5는 뭐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맘대로 배치해도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위아래 칸에 이렇게 배치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N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스타트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 이것도 있겠죠. 다른 거로 봐야 되겠지. 됐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n칸을 5 위아래 5로 시작해서 채우는 방법을 xn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해서 n칸을 채우는 방법을 yn이라고 합시다. 요렇게 해서 n칸을 채우는 방법을
Z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부터 볼게요. 이게 다시 또 분화가 돼. 자, 뭐 우리 어저께 했던 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O는 이웃하면 X는 이웃하면 안 되고 O는 이웃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서 X면 다음 무조건 닥치고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가 오면 그 다음 칸은 5, 문제 없죠? 그 다음 남은 칸은 여기는 n-1이야. 이렇게 쓸게 그냥. 5x도 문제 없죠? 그리고 다 채울 수 있어요. x5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볼게. 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n-1칸을 5, 5로 스타트해서 채우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같은데 칸수가 n칸이 아니라 n-1칸이니까 xn-1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식으로 하면 이놈은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이건 어차피 채워져 있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 생각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지. 단 칸수는 n-1칸 이렇게 되겠죠. 얘는 x5니까 이거네. 한 칸 줄었어. 이것도 z n-1 이렇게 하겠죠. 단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지. 자, 같은 식으로 하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말로 해볼게. 여기가 5x면 뭐가 가능해? 5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xn-. 여기가 5x면 x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밑에가 x가 오는 경우가 아닌 위에가 x가 오는 x5는 가능하겠다. x5면 이웃거리네. 단 개수는 줄어들었으니까 zn-1이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랑 같은 거가 되겠죠. 같은 식으로 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자, 여기가 x5면 당연히 5는 됩니다. 5로 n-1칸 채우는 건 이거랑 동일한 상황이니까 xn-. 여기가 x5면 뭐가 가능하냐? 5x 가능하죠. 5x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y-. 앞에가 다르지만 이제 앞에가 아닌 뒷부분에 n-1칸을 채우는 것만 따진다면 동일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해도 n칸을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n칸을 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n칸을 채울 수도 있어.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데 이게 다 합친 게 뭐냐? 얘잖아. 그러니까 결국 AN은 XN, YN, ZN 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XN, YN, ZN을 더한 게 AN이면 XN-1, YN-1, ZN-1을 더한 건 당연히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AN-1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결국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결국 이렇게 연관관계를 생각하면 XN이 AN-1이야. 그러면 XN은 이거를 A의 N-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가 바뀐 거야. 그 다음 자 YN, ZN을 더한 게 이건데 XN-1, YN-1, ZN-1 이거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AN-. 그다음 남은 게 뭐냐? 지금 얘랑 얘랑 얘도 했어. 그럼 이제 얘가 남았어. 근데 XN이 AN-1이면 XN-1은 AN-2가 되겠죠.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은 2의 AN-1의 AN-1.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PAN-1 플러스 QAN-2다.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값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했던 내용들로 연결을 할게요. 참고로 우선 얘기할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학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화 파트에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정확한 제목이 순열과 조합이야.
순혈과 조합이라서 현재 바뀌기 전 교육 과정에서는 바로 순혈과 조합을 좀 더 막 본격적으로 막 배우는데 이게 이렇게 뚝 잘려서 그러니까 옛날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있었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사실 수업하기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설렁설렁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바뀐 교육 과정의 책들을 살펴보면 뒤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서 배우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학년 높아지면 배우는 내용도 일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저께 어디까지 했냐면 순혈의 조합의 기본 틀부터 잡았어.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시작은 똑같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얘는 그냥 r개를 뽑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r개를 뽑고 나열까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npr로 잡아서 n팩에 n-r 팩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n에 n-1에 n-2 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또 잡았었어. 근데 여기서 r개를 뽑는다라는 건 여기까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얘기했었냐면 npr의 모양이 ncr의 요거에 r팩을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 모양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래서 ncr은 npr의 r팩을 깔아준 모양이다 라고 했었고 얘를 풀었더니 n팩에 r팩에 n-r팩이 된다 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 두 개를 합치면 요거랑 같은 모양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요거는 거꾸로 12C7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얘들을 휙 바꾸면 어차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12C5라고 쓸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곱하기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 NCR과 NC n-r이 같습니다. 요거 합쳐서 n이라면 같은 모양을 말한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100C91은 100C9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결론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훨씬 당연히 편해요. 자,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 P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n부터 n보다 작은 수를 r개 곱해줘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C는 뭐냐? 그거에다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100은 너무 심했다. 10C4 하면은 1987 합니다. 얘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432 요 4팩만큼 나눠주면 돼. 요게 P, 여기까지 팩토리를 나눠주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틀 잡기는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요게 바로 C의 모양이에요. 그냥 단순히 뽑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모양이겠지. 자, 근데 요건 됐고. 그러니까 일부는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들이 있을 건데 같이 배우는 게 편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제 현재 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전혀 딴 데서 잠깐 놀다 올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 순열이야? 배치야? 근데 자 앞에서 잘 봐봐. 서로 다른 n개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A, B, C, D, E라든지 뭐 P, Q, R, S라든지 1, 2, 3, 4라든지 다 다른 숫자일 때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칠판에 글씨를 썼을 땐 뭐 글씨 크기도 좀 다르고 곡선도 다르니까 달라 보이겠지만 타이핑을 하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과 이놈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 말 그대로 같은 놈이야. 그럼 이거 배열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썼어.
하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이걸 바꿨었고 얘네들도 바꿔 쓴 거야. 확인할 수 없죠. 그럼 같은 거지 뭐 그냥 그지? 그래서 구별을 안 된다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하면 해보면 얘네들 세 개끼리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경우의 수를 구하느냐 전체를 우선 나열했다고 쳐. 마치 포함과 배제처럼 그래 놓고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지? 근데 이거는 이 모양이잖아. 맞나요? 그쵸? 이거는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n이랑 같으면 c를 말한다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 5, c,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합은 그냥 조합으로만 생각하면 돼. 조합이 순열보다 한 10에서 15배 정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문제 중에서. 거의 사실은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 세기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기본적으로 뭐랑? C랑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단! 이렇게 되면 얘는 그럼 뭐야? 전체 개수에다가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이렇게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돼. 이번에는 합치면 6이 되지 않지.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것의 이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는 C랑 연결되지 않아요. 언제일 때? 2개일 때만. 됐죠? 2개짜리일 경우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언제 쓰는 거냐? 이럴 때 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자, A에서 B로 가는 건데, 자, 내가 손으로 그리긴 했지만 삐뚤삐뚤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정사각형으로 칠게. 자, 그러면은 총 15개 정사각형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 A에서 B로 어떻게 갈 거냐? 선을 따라서 이동할 거야. 선을 따라서. 근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의 거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빨간색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가는 거랑 이렇게 꼬불꼬불하지만 저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거랑 결국 거리는 어떤가요? 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평만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합치면 이거죠. 수직 생각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이거죠. 같습니다. 선생님 코너를 많이 돌면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그런 건 없어. 그냥 길이만 따지는 거야. 그럼 똑같지. 근데 이렇게 하자. 여기는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는 걸 A라고 부를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B라고 할게. 그러면 빨간색은 어떻게 간 거냐? A 갔다가 A 갔다가 A 갔다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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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간 거야. 그 다음 A에서 B로 파란색으로 가면은 B, A, B, A, B, A, B, B 간 거야. 이거 말고도 가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 봐봐. A 3개와 B 5개. A 3개와 B 5개. 그럼 결국 뭐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경로를 최단 거리로 갈 때는 뭘 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럴 때 뭘 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필기 지우고 나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결승이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글씨가 너무 어려운 걸 썼다.
힘들어. 네, 됐습니다. 자, 이건 뭐야? 말 그대로 오늘은 월드컵 결승인데 오늘이 진짜 결승이니까 이라는 말을 이웃한 말들로 만드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응? 오늘은 월드컵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늘은 월드컵 결승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손으로 세기에는 좀 무식하지 그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은 내가 만든 문제거든. 수능에 나왔어요. 근데 이 방식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옮겨 적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쓰는 거 잘 봐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월드컵 결승. 글씨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글씨 위에 선을 그려봐. 그리고 빨간 선을 따라가 볼게. 오늘은 월드컵 결승. 됐죠? 오늘은 월드컵 결승. 됐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 당연히 자연스럽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돼. 여기 아까 A였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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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건 B였지? B, B, B. 그러면 지금 A 4개와 B 3개를 나열하면 되잖아. 그러면 7팩에 4팩, 3팩이지만 우리 조금 아는 척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7, C4가 되겠네요. 어디? 여기서 스타트 할 때. 근데 빨간색 여기도 있잖아. 오늘은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7팩에 3팩 4팩 깔면 되니까 이번에는 뭐가 돼? 7C 3 하면 되겠네. 눈치챘죠? 패턴이 있으니까. 여기 뭐겠어 그럼? 7C 여기는 7C 1 여기는 7C 0 여기는 7C 5 7C 6 7C 7 당연히 이쪽은 어차피 대칭선 이렇게 피라미드로 만들었으니까 똑같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배 해주면 되겠네요. 끝인가요?